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 국가급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박시동만 주목했던 부분. 아니, 누가 그럼 시세 차익을 봤냐라는 거죠. 누군지 알아봤어요? 아니 그게 기사에 나왔는데 대명사로 나왔어요. 한 명은 실명, 나머지는 대명사. 조성옥 씨. 사람 실명이 나왔다니. 조성옥. 조성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의 가족, 그리고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인에서 시세 차익이 100억 이상 나왔다. 이게 기사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대명사를 추적해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추측 가능하잖아요. 조성욱 시장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고 매매를 해도 안 잡힌다. 뭔가 믿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매해도 된다. 금감원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근데 지금 나온 기사는 바텀이 아닙니다. 탑이에요. 조성옥을 찍고 관계자를 넓혀가면서 얘네들이 분명히 100억 이상을 벌었어. 이렇게 찍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금감원사요. 예.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함께 걱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썰전. 우리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시동 겁니다. 그래야죠? 예, 부릉부릉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뭐 최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얼마나 최악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네, 또 경제하면 우리 또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딱딱딱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시간이 아니에요? 없나요 오늘? 네. 저는 뒤에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바빠서 알겠습니다. 휴.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주실 내용이 금감원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금감원 더하기 삼부토건. 금감원 삼부토건. 네, 네. 삼부토건을 묶어서 금감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까? 하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 네. 여기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뭐죠? 정확하게? 금융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간에 네. 치안이 필요하다. 그럼 경찰이 담당하죠. 그렇죠. 군 내 치안은 경찰이 하지 않잖아요. 예. 헌병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계의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계 누가 뭘 잘못했어? 예. 불법을 했어? 잡으러 가자. 어디 조사하자. 은행이나 뭐 예. 이런 뭐 수협이든 이런 데 예. 같은 뭐 잘못했다고 하면 네. 일단 전문성도 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 잡아낼 때는 일단 금감원 같은 데서 잘 감독을 하다가 예. 관리 감독하다가 이제 잡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검찰로도 넘기고 네. 자체적으로 제재도 하고 네. 예. 그런 기관이죠. 네. 근데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좀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 짧게 네. 많이 다뤘으니까 얘기는 길게 안 하고요. 삼부토건 관련해서 뭐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의혹 등등등은 원래 지금 작년부터 쭉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핵심적으로 보면은 삼부 최. 예. 예. 다른 건과 조금 일단 성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다른 건들은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에 네. 하려고 한다. 그럼 소위 말하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야 저기가 왜 오르는 거야?라고 할 때 그래서 뭐 신약을 개발했다는 동, 뭐 어디 MOU 체결. 그렇죠. 뭐 글로벌 네. 무슨 회사가 투자하기로 했다라더라. 네. 뭐 대단한 뭐 있다더라 이런 식의 약간 찌라시 땔감이 돌리고. 필요한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은 그 땔감이 국가가 동원됐거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동선이 여기 주가 조작이 이용됐거나 이런 게 이제 다른 주가 조작 사건과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 국가급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최해병 사건 때 나왔던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해라고 했는데 그게 네. 2023년 5월 14일인데 네. 그 내일이 만약에 진짜 내일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서 3부 내일 체크해가 3부 토건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젤란스키 여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미에 그 기사를 물고 들어갈 때부터 3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서 5월 17일 되니까 추경호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가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원 관련해서 기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니까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장관하고 MOU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사실은 주요 건설사 일군들이 따라가는데
사실은 일군에 끼지 못할 삼부가 낑겨가면서 계속 이 국가급 이 동선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물고 들어가면서 삼부가 계속 엮인 게 사실은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예. 어디 원전 나 10개 이제부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만드는 그 회사 네. 그 대주주가 뭐 대통령 처남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완전 권력형 비리고 그거죠. 국가 비리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주가 조작 내지는 주가 상승의 땔감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제공하도록 동선이 유출됐거나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묵인했거나 뭐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가 이제 핵심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3부가 그럴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00원에서 시작해서 5,500원까지 5배 정도 사실은 주가가 그 사이에 이 국가급 네. 스케줄이 우크라이나 테마로 엮이면서 올랐고 근데 그건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한 40배 뛰면서 보통 때 한 100만 주 거래되던 게 그때 한 4천만 주 거래되면서 40배 이상 떴거든요. 그리고 5년간 평균 거래량의 80%가 그때 집중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주식이 그때만 반짝하면서 5배 이상 뜨고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봤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원래 갖고 있던 삼부토건 이슈의 핵심이었는데 뭐 새롭게 있어요 아니면 요 얘기 있습니다. 반복하실 거면 아니 우리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 네. 이제 이 다음 얘기 예. 넘어가 다음 얘기 있는 거죠 있죠, 분명히.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갑자기 단독이 나왔는데 네. 이게 중요합니다.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역시 다뤘어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우리 네. 다 봤죠. 다뤘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은 새로운 거 있죠. 예. 이렇게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갈 때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받겠지. 예. 그걸 이번에 감독원이 그걸 인정해줬죠. 예.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복현 감독원장이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 박시동만 주목했던 부분. 아니, 누가 그럼 시세 차익을 받냐라는 거죠. 누군지 알아봤어요? 아니 그게 기사에 나왔는데 대명사로 나왔어요. 대명사? 예, 자 한 명은 실명, 나머지는 대명사. 이익 본 사람? 예, 누구예요? 이거의 의미가 가려져 있다. 네. 차트상으로 1,000원에서 5,000원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받겠지. 엄청 봤죠. 그걸 감독원이 인정했지. 여기까지도 사실은 중요한데 네. 누가 받느냐를 추측하기 충분한 대명사로 지금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빨리. 조성옥 씨, 조 사람 실명이 나왔다니 조성옥, 성옥. 조성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의 가족 이 조성욱이 저기 3부 회장이죠. 그의 네. 가족 그리고 그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자 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인에서 시세 차익이 100억 이상 나왔다. 이게 기사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대명사를 추적해 가면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추측 가능하잖아요. 조성욱 회장은 뭐 당연히 그랬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도 뭐 그랬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지분 넘겨받은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그렇죠. 법인.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대명사가 이제 실명이 추측이 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지금 감독원이 나온 기사 보면은 뭐 몇백 개 이상의 계좌를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몇백 개 이상의 계좌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을 특정해서 감독원 발 기사가 나왔고 감독원장이 이걸 인정했느냐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그 조성옥은 누구냐? 조성옥. 예. 예. 일단 실명으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조성옥인데 삼부토건은 원래 창립을 조 씨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헷갈리는데 제가 편의상만 말씀드릴게요. 일기 창업자 창업자를 일기라고 해볼게요. 창업자가 3부자예요. 3부자. 3부자. 근데 우리 저 예. 박시동 평론가는 너무 빌드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나중에 그 알겠어요. 결론이 재미는 있어요. 빨리 근데 할게 그러면. 거기까지 오늘 가는 시간이 너무 과정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알겠어요. 역사를 너무 좋아해. 아니 넘어갈게. 왜냐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 바로 그 대명사기 때문에 조금 아. 네, 좀 설명드리는 중요한 거예요. 건데. 예. 그러니까 처음 삼부통을 만들었던 사람은 조 씨 삼형제인데 예.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예. 그 상업자의 아들이 조나묵이에요. 조나묵. 존나무. 조나묵. 예. 우리가 얘기하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만들었던 그 조나묵 회장. 아. 예. 조나묵 아시죠?
아 이분이 남하다 만들었어요? 예. 남욱 회장이. 예, 조남욱 회장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중매시켰다. 예. 내가 소개해줬다라고 했던 그 조남욱이 네네네네.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예. 여기까지를 창업 가족이 산부를 지배했던 기간이라고 해서 편의상 일기로 끊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 회사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요. 네. 삼부토건이. 네, 삼부토건이 넘어가요. 예. 그래서 회생 절차를 거치고 나서 누가 삼부토건을 삽니다. 예. 산 사람이니까 창업자가 끊겼죠. 예. 여기를 편의상 이기라고 해볼게요. 예. 요때 실질적 회장이 조성옥이에요. 조성호. 근데 같은 조 씨 아닌 거죠? 가족 관계 없는 거죠? 일단은 아닙니다. 근데 아예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빼버릴게요. 그래서 2기 때 들어왔던 사람이 조성옥입니다. 네. 네. 조성옥. 지금 이익을 봤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2기 때 회장이 조성옥이고 조성옥의 아들이 누구냐면 조원일이에요. 네. 원일. 자 이제 아까 지금 대명사 중에 하나 나옵니다. 예. 조성옥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들이 누구냐? 조원일. 네. 그럼 조원일은 누구냐? 아까 우리 멋쟁 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종호 씨입니다. 이종호 네, 씨. 네, 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예. 핵심이에요.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블랙펄 패밀리죠. 예. 예. 그 이종호 씨가 이 최상병 사건 때 다른 여러 가지 녹취가 나왔는데 예. 이종호 씨가 뭘 하냐면 구명 로비를 해요. 야 내가 VIP 등등등 쪽으로 라인을 대서 누구누구를 구치소 네가 원하는 구치소에 있게 해줄게. 원래 다른 딴 데로 데로 이감해야 이감되지 되는데. 않도록 네. 해줄게. 라고 누구를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합니다. 네. 그 구명 로비 대상이 조원일입니다. 아 조성욱 회장의 아들을 아들. 좋은 깜빵 시설로 내가 그렇죠. 옮겨줄게. 네. 아 요 로비를 이종호 그렇죠. 씨가 했고. 제가 지금 네. 그 대명사를 하나씩 지금 밝혀내는 거예요. 조성옥은 나왔고 네. 그의 가족은 조원일이다. 네. 조원일은 누구냐? 이종호랑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이종호가 구명 로비까지 했던 사람이다. 네. 즉 이종호라는 사람은 네. 다른 녹취에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결혼시켰잖아라고 얘기하면서 패밀리라고 묶은 게 누구냐면 조남욱 1기 때 회장하고는 이미 친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2기 때 회장 패밀리들과도 친하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아, 이종호는요. 그렇지. 예. 네, 내가 아무튼 구명 로비를 한 이종호는 참 사람이니까. 발이 넓어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2기 때 아무튼 조원일, 조성욱 부자가 네. 회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주식을 매도하고 사라집니다. 예. 1기. 2기 때 이기, 회장이었잖아요. 이기가 예. 삼부토건 대주주니까 누가 사건데 이거를?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근데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주주의 주식을 넘겨받은 자. 네. 아까 그 대명사라니까요. 네. 그게 누구냐면 결국 3기 때 다시 대주주로 등극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거는 회사입니다. DYD라는 회사. DYD. DYD라는 회사입니다. DYD. 예, 그게 3기 때 대주주예요. 네. 그러면 DYD. DYD는 너는 주식을 어디서 사서 들어왔어? 라고 할 때 아까 그 2기 때 이 사람들은 보통 대주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내 주식을 넘겨받으면 사실상 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거니까 보통 20% 정도 웃돈을 얹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이에요. 네. 나쁜 거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거를 내 거 살 사람 이렇게 해서 나요 이렇게 손들면 장 외에서 거래합니다. 그렇죠. 프리미엄 얹어서 예. 장 외에 블록딜로 팝니다. 음. 근데 이때 2대 대주주들은 2기 때 대주주들은 장외 블록딜로 팔지를 않고요. 장내 매도하고 사라져 버려요. 대주주가? 예. 뿌려요. 그러면 예, 주식을 막 예, 던져요? 예.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그럼 이게 이상한 바꿔야 포인트가 되지 않나? 있다는 그거 거예요. 완전 박살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지분이 한 4%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주주를 잠깐 올라가요. 1대 당황, 대주주가 당황. 사라지니까 갑자기 당신이 오늘부터 대주주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렇게 된 상황이 네. 벌어져요. 예. 그때 주식이 과연 사라졌을까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하던 차에 예? 3대 대주주 DYD가 등극을 하는데 예. DYD는 너는 그럼 왜 3대 대주주로 갑자기 나온 거야? 너 주식 어디서 샀어? 라고 네. 하니까 나는 장 외에서 별도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받고 들어옵니다라고 공시를 장외 합니다. 주식이 또 그만큼 꽤 크게 있었나 보죠? 장 외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주식을 어디서 사왔을까? 네. 라는 꼬리를 물고 들어가 보면 네. 2대 때 아까 제가 볼 때 뭔가 흩뿌려진 주식이 있다고 했죠. 그걸 누가 끌어 모아서 장외에서 팔았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 2대 때 대주주로부터 영향력이 있는
그 쿠션을 통해서 들어온 주식이 3대 대주주가 확보한 주식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 요건 이제 추정이고. 예, 그냥 블록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흩뿌린 다음에 다시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대명사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네. 조성욱 나왔죠. 아들 이름 나왔죠. 예. 1호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자가 누구냐? 1호부터 양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DYD는. 네. 즉 2대 때 영향이 계속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익을 봤던 사람이 네. 조성옥 선생님, 조원희 선생님, 네. DYD 대표님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DYD. 네. 그다음에 이 사이에 연결된 여러 가지 법인들 이름도 이제 다 나옵니다. 네. 오늘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 볼게요. 2대 대주주와 가족과 지분을 양도받은 자 그 법인명 지금 다 나왔죠. 이종호 선생님 빠졌는데 근데 누구요? 이종호. 아, 이종호. 이종호까지 다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이 사람들이 결국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거예요. 네. 핵심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남겨 먹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게 대범하다는 거예요. 뭐냐? 보통 대주주이거나 대주주로 의심받는 사람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아, 자기 주식 못 팔지. 못 팔죠. 예. 왜? 늘 감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던졌다라는 것은 주가 조작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 거기가 작전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작전 세력들이 보통 주가 조작을 할 때 네. 주식을 띄울 때 대주주가 모르고 작전을 한다. 그건 있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이런 호재 없습니다라고 공시 내면 바로 그냥 작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보통 가만히 있습니다. 이 작전할 때는요. 그런데 대주주가 또 거꾸로 팔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고점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작전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주주 일파와 대주주랑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뭘 했냐면 시세 차익을 봤다고 확인해 줬잖아요. 감독원이. 지금 이 뭐에 대한 얘기죠?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의 처음부터- 핵심. 네. 오늘 핵심이 뭐예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부 토건 관련해서 네. 그동안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는 의심이 됐었는데 이미 저 금감원이 있어 주가 조작이 있어 100억대 이상의 이익을 봤어 예. 어떤 놈들이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조성욱이라는 그 이기 회장이랑 네. 그의 아들이랑 네. 또 몇몇 회사들이 네, 있어 네, 네, 네. 요까지는 인정됐고 인정됐죠. 네. 그다음에 근데 그 대명사를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밝혀냈잖아요. 네. 밝혀냈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 네. 이종호와 관계된 블랙펄 패밀리 어쨌거나 인적 네트워킹이 다 있는 사람들로 집중이 된다라는 얘기를 예, 지금 그렇죠. 실명을 드러냈고 네. 그 사람들이 행한 수법은 네. 이렇게 대주주로 묶인다면 가만히 있어서 시세 차익이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고 매매를 해도 안 잡힌다. 뭔가 믿는 든든한 구석이- 믿는 구석이 아. 있으니까 우리는 매매해도 된다. 그렇죠. 장중에 던졌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 대범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금감원 아주 우리한테 뭐라고-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 예. 예. 거래소 우리한테 뭐라고 못할 걸 왜 그렇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예, 예, 있으니까 예. 금감원도 우리 못 건드릴 네, 걸 네. 그만큼 우리는 크게 믿는 구석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네. 대주주 일가와 그 관계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었냐라고 하면 네.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접점은 이종호고 음. 이종호가 가리키는 또 하나의 상선은 어디냐라고 음. 하면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제 분명해진다는 거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이 이걸 인정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렇죠. 나도 너희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복현이 그렇죠.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 상선을 말하는 이종호의 거예요. 상선까지도 내가 건드릴 수 있게 지금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다.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복현이 예. 이복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뭐냐? 저의 해석이죠. 뭐냐? 네. 사람들은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래소가 심리 검사를 했던 심리 검사 보고서가 9월달에 나옵니다. 작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오토매틱으로 걸립니다. 프로그램으로. 네. 그리고 계좌명까지 해서 다 나오는데 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럼 9월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여태까지 뭉개고 있다라고 해서 감독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왜 이렇게 뭉개느냐라고 해서 이복현이 그동안 핸들링하면서 이걸 뭉갰던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뭉개던 과정 끝에서 일단에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뭉개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 나는
대주주 일파가 그 수백만 개의 거래 계좌 중에서 네. 얘네들의 계좌를 알고 있고 음. 얘네들이 거래한 패턴을 알고 있고 이렇게 과감한 거래 끝에 있는 상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힌트를 이복현이 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복 예. 금감원장은 그러면 이 상선한테 경고를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아니면은 쥐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해석은 앞으로 이제 이복현 행보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내가 쥔 카드를 드러냈다라는 게 제가 볼 땐 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 비판 넘어서 이복현이 이제 카드를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왜 여태까지 뭉갰어? 아, 그것만 지금 집중하더라.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난한 번은 더 나갔다. 그건 뭉갠 게 아니라 네. 뭉갠 걸 주목할 게 아니라 카드를 들고 오픈하기 시작했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복현은 지금 이 카드를 예. 내밀었는가? 근데 그 카드가 뭔데라고 이해를 못 하실까봐 아하. 그 카드는 상선을 겨냥하는 카드다. 등장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했던 수법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너무나 더티하고 과감하고 그런 수법들이다. 근데 이복현 라는 금감원장이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매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여튼 팔 중에 하나였죠. 예. 전에 아주 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주 아끼는 후배. 네, 둘 네. 중에 하나였겠죠.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우동훈 뭐 좌복현 뭐 아닌가 아, 뭐. 우복현이에요. 하여튼 네. 뭔지 한동훈과 비슷한 어떤 황태자급으로 매우 네, 뭐 상당히 인정받는 네. 검사. 상당히 인정받는 네, 네. 친윤이 친- 하여튼 검사 후배. 네. 아 그런데 지금 이복현은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카드를 이렇게 흔들어 보이고 있다. 네. 요게 지금 왜냐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근데 이거 돼서 이렇게 수사일을 하는 아직 안 건지. 했어요? 네. 왜냐면요. 음. 지금 오늘도 나오는 기사가 네. 뭐 몇백 개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들여다보고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기사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 예를 들어 A, B, C 계좌에서 뭐 하다못해 시세 차익이 나온 걸로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기사가 그 수많은 실명 계좌 중에서 조성옥이라는 이름 하나가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옥이라는 이름 하나를 놓고 그의 가족, 그로부터 넘겨받은 자의 관계법인 등등등으로 대명사로 처리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 이걸 오래 추적한 저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기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우리 근데 이 주가 박시동은 조작을 하는 안다. 과정에서 상선의 계좌가 직접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이제 있을 수 있거나 아. 이종호를 매개로 한 그 패밀리들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더 나가면 모종의 계좌가 차명 계좌가 있거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명이 돼 아니면 있거나. 적어도 이들 세력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권력형 뗄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의심하기 충분하잖아요. 그 네임드가 다 그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종훈 지금 어디 있죠? 이종호 재판받고 재판받고 있어요. 네. 그 어디 구속 상태인가? 왜냐면 이종호 이 사람은 증거인멸 하자면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핸드폰도 아마 분명히 한 대도 아닐 거고 여러 대를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 메신저 저 메신저를 아마 썼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종호 씨는 분명히 뭐 대통령 친인척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 관련된 어떤 라인들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잘 확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했겠죠 설마? 왜냐면 네.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계좌가 수십 개, 뭐 100개 이상, 뭐 그럼요. 몇백 개가 동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동원이 돼서 사실은 이상 거래를 찾아내면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서 얘랑 이상하다 이렇게 찾아내고 네. 이게 차명인지 아닌지 또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해 갑니다. 음. 세력을. 그게 뭐냐면 바텀업 방식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기사는 바텀업이 아닙니다. 탑이에요. 음. 조성옥을 찍고 관계자를 넓혀가면서 얘네들이 분명히 100억 이상을 벌었어. 이렇게 찍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금감원에서요? 예. 세력이 있었다면 너구나. 너희 일파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휙 지나갔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어쩌면 핵심을 다 알고 있고 거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고 준비돼 있고 난 그 카드를 쥐고 있고 그 일단의 힌트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사를 이제 앞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기사들도 그런 관점으로 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보고요.